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서를 제출하고 재발의 수순을 밟을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불가능하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 오늘 금요일 전원책 변호사의 식견 공유합니다. 전원책의 훈수 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는데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제 국회 여야 또 이동관 위원장 크게 표정이 엇갈렸죠. 현장 직접 영상 보시죠.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검사 탄핵당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법률 위반 행위도 없는데 저를 그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행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자신들의 반대 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조차도 이동관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걸 보면서 얼마나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면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초재선 의원 60명으로 180시간 필리버스터 준비를 전격 철회한 국민의힘 이동관 위원장 구하기 전략이었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좀 허를 찔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2시간 동안 국회가 열릴 수 없게 됐죠.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예, 이게 국민의힘이 초재선 60명으로 필리버스터를 하면 네. 당이 막 정의를 위해서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인기도 올라가고 할 텐데 왜 전격 철회했을까? 이 많은 언론들은 지금 이 OBS도 그렇고요. 전부 다 이동관이 타깃이었다. 이동관 그리고 이정섭, 손준성 대구 고검 이 검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이정섭 검사는 수원지구 2차장 검사로서 지금 현안인 그 이재명에 대한 그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 팀을 구성해 놨거든요. 그걸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타깃일까? 거의 모든 언론이 이동관이 타깃이다. 하필이면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이러니까 네네. 느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만 유독 일면에다가 아니다. 이게 수사를 하는 이재명 수사를 하는 검사를 탄핵을 했다. 이걸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면 이건 이정섭이 타깃이었다. 이정섭 검사가 타깃이다. 이정섭 차장검사의 손발을 묶어버리면 지금 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더하기 또 상방울 대북 사건 이게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하겠다. 12월 9일 지나서 회기가 끝나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이 검찰이 보관, 언론에서 그런 추측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꼼짝도 못하게 영장 청구하는 것을 다시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법조계에서는 의외로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다수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이제 정치를 평가하는 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들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을 타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의외로 현역으로 언론에 계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건 아니다. 이 이정석 검사가 타깃 아니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네. 제가 한 10여 분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네. 거의 한 7대3 정도로. 예. 그런데 막상 아침 조간신문을 쫙 펼쳐보니까 조선일보만 헤드라인에 그렇게 뽑은 겁니다. 그런데 이동관 가령 방통위원장의 손발을 묶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방통위가 두 사람
뿐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이제 이걸 판단하는데 이동관 위원장까지 손발이 묶여버리면 방통위는 다음 총선까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네. 할 일이 없어져 버린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방통위에서 가장 열심히 하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가짜 뉴스를 차단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가짜 뉴스는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이 하는 말처럼 세계적인 트렌드고 또 우리 국가의 중요한 과제다. 윤 대통령도 그걸 강조를 했고. 네. 그런데 이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방통위원회의 새로운 기능이 뭐 작동을 전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총선 과정에서 예. 이 민주당이 이제 방통위에 이동관 그 위원장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선거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나를 타겟으로 삼은 것 아니냐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동관을 같이 그 타겟으로 삼은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 자, 어쨌든 국민의힘 예상대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가 될 것이냐 주목이 되는데 사실 여러 번 거부권이 행사되는 것도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이건 거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요. 네. 민주당으로서는 노란봉투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에 이것이 논의될 때부터 예. 이건 거꾸로 반민주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 법률적인 것이고 또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고 네. 그래서 어차피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런데도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고 방송 3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눈 감고 아웅할 필요 없이 귀를 막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지금 방송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해서 네. 언론에 관한 시민단체로 포장된 좌파 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시각 이걸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이 공영방송들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들이 그렇고 거기는 프로그램들이 그렇고 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진행자들부터 안쪽으로 뭐 편향되어 있지 않느냐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1년 반 동안 그것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왜 개선되지 않았느냐 방송 권력을 그쪽에 장악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걸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KBS, MBC 그리고 EBS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그 바꿔서 만약에 지도부가 바뀌어버리면 이 큰일이 나니까 어떤 그 요번에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학계하고 거죠? 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왕창 넣어버리겠다. 예. 그리고 권력이 그 개입을 하는 것을 축소를 시키겠다 이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KBS, MBC 그리고 EBS는 이른바 시민단체로 포장이 된 이 언론 단체들, 언론 그 좌파들 이분들이 장악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건 친민주당 세력이라는 것은 그뭐 천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방송 장악을 그대로 앞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저도 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견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하필이면 지금 이 시기에 와서 이 방송 3법을 바꿔서 이제 KBS, MBC, EBS를 갖고 앞으로 그 이사진을 임명하고 이사진 임명한다는 것은 이사진을 새로 구성한다는 것은 이 사장단부터 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 그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과 가까운 시민단체가 추천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 네, 이 네.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정말 반민주적인 발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처리를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깨닫습니다. 무엇이 예. 진실인지를. 네, 알겠습니다. 나는 민주당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민주당은 계속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30일 또는 다음 달 2일쯤에 국회 본회의에 재발의하겠다는 건데 일단 탄핵안 철회에 따른 법적 효력 해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철회가 가능한 거냐 네. 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어제 그 윤재옥 그 원내대표가 기습적으로 예. 그 상정이 되자마자 일제히 다 퇴장을 빠졌죠. 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통과를 하도록 방치를 해버리고 방송 3법과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도록 방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 국회가 산회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앞으로 12월 9일까지는 다시 제의할 수 없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 안을 다시 또 내가지고 다시 이거는 또 할 수가 없다.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 그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국회 사무처가 아니다,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면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안 된 걸로 본다. 그 처리할 수 있다.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네. 처리할 수 있으니까 처리를 하고 상정이 아직 안 됐다면 언제든지 재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유권 해석하냐에 따르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 사무처에 있는 이제 입법 사무관 출신들 이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입법 사무처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걸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버리면 그걸 국민의힘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달 30일에 다시 상정을 하고 12월 1일 날 이틀 동안 본회의가 열도록 돼가 있거든요. 네. 그건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12월 1일 날 처리를 하겠다. 24시간이 지나서 네네. 처리를 한다. 예.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아이디어인데 이제 30일 국회에서 엄청난 충돌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네.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이 물리적으로 그쪽이 절대 다수고 하니까 이 168석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30일 날 상정을 하고 12월 1일에는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겠느냐. 아마 재발의하는 쪽은 그 두 분인 것 같아요. 이동관 그리고 아까 이정섭 네. 두 분이고 손준성 대구 지금 검사는 빠진 것 같아요. 대구 예, 예. 고검 검사는 네.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 여부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동관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 탄핵도 언급을 했었고 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이른바 쌍특검 카드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삼각 공세로 국면 전환을 좀 시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슈를 뺏겼잖아요. 네. 이 사실 김포를 서울에 집어넣겠다. 네. 그래 그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바로 이튿날부터 김포뿐이 아니고 광명, 시형, 성남, 거기다 하남, 구리까지 예. 서울 주변에 있는 거의 한 11개입니까 12개입니까 이 지역을 전부 다 서울에 넣을 수 있다. 일산까지 다 도시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이래서 이미 나온 이 메가시티 이론이 이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셈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이제 메가 리전까지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나의 강력한 교통부터 시작해서 모든 통신까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가 있는 엄청난 메트로폴리탄 이게 이제 메가리전 계획인데 지역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네. 이거 일본에서는 이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런 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일부 지금 계획이 계획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베이징, 런던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서울 중심으로 이 메가 리전 같은 것은 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떻든 이것이 휘발성이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수도권 인구 중에 서울 주변에 있는 거의 한 700~800만 되는 이 인구들이 예. 전부 다 심정적으로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집값 올라간다. 이건 언론에서 보이는 아주 표피적인 거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네. 이 자체가 그분들을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변호사님, 오늘 갤럽 여론조사 보니까 전 국민 대상이었기 예. 때문에 한 30%도 김포 서울 편입 찬성이 없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전 국민 대상은 참 묘해요. 저도 그걸 예, 유심히 봤는데 전 국민 대상은 오히려 반대가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20몇 %밖에 안 왜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네. 수도권 집중, 이 서울특별시민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반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예. 식의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서울만 이게 메가시티, 메가리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광주 그리고 부산 네. 이런 전국 3축에 다 이게 메가리전 계획을 좀 세우겠다. 메가시티 계획을 세우겠다. 예. 이렇게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떻든 다음 총선의 승부를 가름하는 이 수도권에 있어서 예. 이번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는 거 이거는 엄청난 이슈 선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 공매도 금지. 네네. 이게 그 이후로 오늘까지 보면 한 사흘 연속 계속해서 크게 폭등을 했다가 계속 조정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거의 다 이제 반납을 올라간 것을 거의 다 반납을 한 셈이 돼 버리는데 그렇더라도 이 공매도 금지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400만 개미들에게 야, 정부가 우리 말에 우리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윤석열 정부는 귀를 기울여준다.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공매도 금지를 그만큼 청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못 들은 차 했는데 네. 이번에 이걸 우리 말을 들어주는구나. 예.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슈가 빼앗기니까 민주당이 지금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네. 이래서 민주당이 지금 생각한 것이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또 제등을 찍는 자신이 발등을 찍는 이 도끼가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총선 국면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광폭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3의 발걸음을 내딛는 인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죠. 신당 창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신당을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서 출마를 어떤 형태로 하겠다는 거냐? 일단 말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는 대구 12개 지역구 모두 다 신당으로 도전. 하지만 27년 전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에는 여건 된다면 더 어려운 과제, 뭐 광주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자기의 주가를 좀 높이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보는 시각은 네. 완전히 두 개예요. 하나는 저 친구 저래봤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디 출마해서 당선될 데도 없다. 네.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은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 비례대표로 뭐 1, 2번 정도, 몇 석 정도. 그래서 어정단상에 올라가는 것, 꿈에 그리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 그것일 텐데 예. 지역구는 가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아니다. 지금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뒷배가 돼서 금태섭 하고 우선 합칠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김종인은 금태섭과도 만나고 그리고 이준석과도 만나고 오늘 세 분이 만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세 사람이 오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아침밥을 같이 먹었다. 예, 예. 그러면서 김종인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거기 끼어들 생각 없지만은 이제 나는 둘을 다 하고 둘 다 후원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가는 길이 같으니까 아마 신당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예. 했어요. 둘은 별 이견은 예. 없는 것 같다. 이견이 그렇게 없다.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식으로 예.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김종인 선생은 지금 이제는요. 네. 대중이 보기에 저 사람이 산뜻하다. 새로운 어떤 이 정치를 제대로 올곧은 길로 밀어주는 어떤 파워가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 사람은 교활하다. 아하. 그 협잡을 즐긴다. 이런 식의 예. 이런 식의 그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예. 콘라드 아데나우어가 네. 예, 독일을 폐허에서 끈지고 13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잖아요. 그 독일을 이끈 총리입니다. 그런데 콘라드 아데나우어 평진을 보세요. 7권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권은 철저히 비판적이에요. 협작권이다. 밤에는 다른 소리를 하는 엉뚱한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야말로 독일 민주주의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평진을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김종인 선생을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각이 있어요. 우리 언론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젊은 기자들도 김종인 선생이라면 와 이러고 와 대단한 분이다. 우리 정치를 위해서 옥황상제가 내려다보듯이 쫙 보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사람 협작꾼이고 이제 그 사람이 킹메이커다 하면 그 사람 다 망하는 거야. 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느 쪽이냐? 후자입니다. 이제 김종인 선생이 뒷배가 되는 순간에 다 망한다. 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금태섭과 이준석은 뭉칠 거예요. 하지만 그 파워는 크지 않다. 왜 그런가 하면 예. 둘이가 같은 철학이 없어요. 네. 가령 어떤 이 경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치 철학이라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네. 내놓을 게 없단 말이에요. 네. 오로지 지금 반윤석열, 친 김종인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 뭐 이준석, 금태섭은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신당에 일절 관여는 하지 않는다. 밥만 먹고 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가는 그림 자체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이군요. 아니 끝까지 관여를 하겠죠. 네. 이 두 사람이 신당을 만드는데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이 그 연관된 곳은 뭐 양향자 그리고 이상민 그 지금 민주당 의원 네. 그리고 또 정택은 전그 성북갑에서. 새누리당 의원이죠. 예. 이 정택은 의원 또 끝내 국회에 지금 복귀를 못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그런 분들. 또 한 분 있어요. 뭐 세 번째 권력인가 이런 그 타이틀로 포럼을 하는지 하는 분인데 조승주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이분들에서 5명이 이 금요 연석 회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모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아마 이준석과 금태섭이 뭉친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가령 이상민, 양양자 이런 분들 중에 과연 어느 분이 함께할 것이냐. 네. 나는 아마 없을 것으로 봐요. 정치적 결이 너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이 정치의 그 흐름, 네. 예, 여기에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은 아주 반대를 할 겁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아마 권태섭 그 전 의원이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네. 자신의 그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이준석과 손을 잡고 김종인을 모시고 함께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이 그 나머지 네 분과 해서 5명이 꾸린 금요 연석 회의 뭐 이들과 함께 할 것인지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그 구경을 하면 좀 재밌을 겁니다. 네. 이런 그 신당 모임이 예. 이분들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실은 네. 그렇죠. 두세 군데 더 지금 발화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이 신당들이 움직일지 이것도 자목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지 어디 나가느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신당 자체가 힘들 거다. 이거 자체가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들다가 혼자 대구 무소속 갈 것. 예전부터 기회.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윤 정부 실정의 반사이익,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가져가기 위해 탈당도 창당도 안 할 거다라고 아주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김건식 그 교수가 이 본 시각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대구 무소속으로 갈 거다 이러는데 신당 창당을 하든 아니면 창당을 하지 않든 간에 대구에 그리고 본인은 그런 얘기합니다. 양대구에 가면 대구에서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붙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자기가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예. 얻고 있는 것처럼. 근데 천만의 얘기입니다. 저도 대구 지역에 강연을 자주 가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마 대구에 이준석에 대한 반감도 엄청날 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대구에서 옛날에 지금 그 생각을 하거든요. 자민련이 그 어색을 챙기고 그리고 막상 지금 새누리당의 전신이 그때 신한국당이죠. 예, 96년 예. 총선 때 예. YS의 신한국당 2석, 예, 2석밖에 얻지를 네. 못했어요. JP의 자민련 8석. 네. 그 경우에는 뭔가 하면 JP가 네. 박정희 대통령을 이어받은 인물이다. 예. 그것이 먹혔군요. 예, 소위. 먹힌 정도가 아니고요. 네, 네. 그것이 휘몰아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YS가 이끄는 이 세력은 반 박정희로 네. 비춰버린 겁니다. 네. 같은 민주 세력이지만 그래서 그 당시 2대8로 완전히 대구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역사를 두고 지금 대구는 새로운 어떤 선택을 이 보수 했었다. 세력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천만의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잘못 선택을 한 것이요. 노원병에 처음부터 집중을 했어야 됐어요. 처음부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노원병에 호남 인구도 많고 하니까 본인이 그동안 호남에 계속 다니잖아요. 그러면 노원병에 살다시피 하면서 노원병에 계속해서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다. 나를 챙겨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노원병을 위해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것이 나는 오히려 먹혀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본인이 노원병이라면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워낙 큰 표차로 패배 패배를 경험 하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본인이 자꾸 대구 지역 이런 것을 자꾸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비례대표 외에는요. 갈 곳이 없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신당 관련돼 주목되는 분이 한 분 더 있죠. 조국 전 법무장관입니다. 올 블루 드레스 코드를 입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사람들 만났습니다. 사실상
국회의원 출정식이다 이렇게 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양산에 가서 문 대통령과 포옹까지 했습니다. 네네. 저는 그걸 보면서 문 대통령에게 나 정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졌어요. 왜 이렇게 처신하시느냐. 네. 왜 그런가 하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조인입니다. 예. 그리고 조국이라는 분이 오래 끌고 있던 재판에서 그 1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그 부인은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고 네. 그런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자료를 봐서 조국 그 전 교수가 내가 보기로는 유죄 판단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국회 출마를 한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2심 항소심 진행 중인데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총선에 출마한다. 그건 뭐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률적 방법으로 자기가 명예회복을 못하면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일가에서는 헌법학자가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명색이 법학자가 예. 선거제도를 비법률적 방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에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머리 구조가 이제는 이렇게 뭐 잘못된 것인가? 네. 아니면 어떻게 용어를 순간적으로 잘못 사용을 한 것인가? 말실수인가? 예, 말실수 정도로 나는 생각을 하고 싶은데 예. 그렇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이분이 총선을 통해서 자기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게 뒤에 부추기는 분이 있죠.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 네. 아마 출마할 것이다. 뭐 누구와 신당을 만들 것이다. 예. 신당을 만들어서 광주에 출마를 해도 당선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조국 그 검찰 수사를 앞두고 검찰청 앞에 5만 명씩 막 전국에서 버스 타고 모이잖아요. 네.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후보가 앞으로 출마를 하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먹히들 것이다. 지역만 잘 선택하면 될 것이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로는요. 그건 대한민국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1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이 국회의원이 된다? 그건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민주주의가 한참 멀었다. 그걸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런 일은 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